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의 직업은 웨딩 플래너예요. 막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신랑 신부들에게 웨딩 플랜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업무를 도맡고 있죠.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스트메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식장 예약이라든가 또 때로는 신혼여행지 예약과 가이드 섭외까지 넘나들며 기획하고 제안해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친정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작은 웨딩 회사죠. 친정아버지가 사장이고 사업가라고 하면 대개는 부잣집 딸이거나 유복한 가정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저희 친정은 다른 사업가들과는 다르게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중산층의 문턱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물론 웨딩 사업이 호황이던 시절에는 친정아버지의 회사도 덩달아 승승장구하기도 했지만 웨딩 산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면서 친정의 회사 또한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더욱이 친정의 웨딩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친정아버지의 성품도 한몫 단단히 거들었어요. 천성이 정 많고 사려 깊은 친정아버지는 좀처럼 새내기 신랑 신부들에게 높은 이윤을 매기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낮은 이윤을 감수하면서라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웨딩 플랜을 주선하는 쪽이었죠. 남편과 부인으로서의 새 삶을 향한 첫걸음을 뗀 신랑 신부들에게 돈 걱정보다는 오직 축복이 충만한 결혼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가치관 때문에요. 그런 친정아버지를 두고 주변 사람들은 명색이 사업가라는 양반이 괜히 정이나 많아가지고 손해보기 일쑤라며 종종 흠을 잡기도 했지만 되려 저는 딸이자 웨딩 플래너로서 친정아버지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뜻을 함께 해왔어요. 저와 친정아버지 모두 돈보다는 우리의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웨딩 플래너인 제가 저의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어요. 결혼 상대는 한때 목 좋은 상가 건물주였지만 과도한 주식 투자로 인해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예비시댁은 반찬 걱정이 끊이지 않을 만큼 무척이나 궁핍한 사정이었죠. 그런 예비시댁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친정아버지는 며칠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지내더니 당신 스스로 답을 내리시더라고요. 딸, 아빠가 며칠 꼬박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그러게 며칠 내내 혼자 딴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사람 같더니만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당연히 됐지 그럼. 다른 신랑 신부 결혼도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 결혼이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고. 아빠, 그 사람 집안 문제라면. 왜? 아빠가 사위감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라도 할까 봐서? 아니에요? 아빠를 뭘로 보고? 아빠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서운하다야. 알죠. 아빠는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돈이나 재산 같은 걸로 사람 재단하고 그럴 뿐 아니라는 거.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이잖아요. 사랑만 있어도 먹고 살 것 같은 예쁜 선남선녀. 하지만 그렇게 점잔을 떨어대던 정순 양반님네들도 양가의 경제적 격차가 어쩌네 예물이고 예단이 저쩌네 해가면서 퍽하면 멱살잡이 하다가 툭하면 파혼까지 해버리고 우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하기사 아빠 마음도 그랬어. 혹시라도 우리 딸의 결혼이 양가의 비용 문제로 파행을 겪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우리 경우에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댁 쪽에서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걸 느끼게 되는 상황이 혹시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 그리고요? 왜 말을 하다 말어. 사랑 궁금하게. 우리 딸이 최서방이랑 시어머니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빠 생각을 조심조심 한번 전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지. 그니까 무슨 얘기를요? 경제적 차이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겠다는 말은 아닐 테고.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아빠 쪽에서 부담하면 어떻겠냐는 얘기? 네? 아까도 말했지만 최서방이랑 시댁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 또 그동안 이혼을 추구하기보다는 새내기 부부를 축복하고자 하는 사장이자 아빠의 뜻을 함께해준 우리 딸에게 고마운 마음과 사랑 표현도 할 겸 겸사겸사 결혼 선물로다가 아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싶어. 아빠, 우리 아빠 마음씨 진짜 최고다 정말. 그거였어요. 예비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에 고민하던 아빠가 스스로 찾아낸 답은 저희 커플을 위해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었죠. 웨딩 사업을 경영하는 친정 아버지로서는 결혼 비용 문제로 파혼을 겪는 신랑 신부들을 숱하게 보아왔던 데다가 큰 이혼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결혼 플랜으로 신랑 신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친정 아버지의 경영 방침을 함께 해왔던 저를 위한 고마움과 사랑의 표현인 셈이기도 했죠. 그런 친정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은 예비 시모는 아주 깊은 감사의 말과 함께 친정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친정 아버지는 약속대로 예물, 예단, 결혼식 준비 등의 비용을 사치스럽지 않게나마 준비해 주었어요. 하지만 딸 자식인 저는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친정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아버지의 사려 깊은 심성도 잘 알고 딸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너무나 감사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디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친정이 업계 관계자인 덕분에 일반 커플보다는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더욱이 친정아버지의 웨딩 사업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아버지의 짐을 하나라도 함께 짊어지기 위해 신혼집을 제가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두었던 적금에 대출을 더해 신혼집인 전세 빌라를 계약했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친정어머니 또한 예비시댁을 보살피고 나섰어요. 친정어머니는 원래부터가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을 주변에 나누는 일에 행복을 느끼고 취미를 붙인 정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마침 예비시댁이 반찬 걱정이 일상일 만큼 어렵다고 하니 그 취미와 음식 솜씨를 살려 예비 사돈댁에게 이틀이 멀다 하고 김치니 밑반찬이니 매번 한가득씩 해다 주고는 했어요. 며느리 될 자리와 사돈 될 자리가 이처럼 예비시댁을 살뜰하게 챙기니까 저의 결혼과 신혼살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조차 없을 것만 같았죠. 더욱이 예비시모 또한 저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살면서 사돈에게 손 벌릴 일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약속까지 했고, 반찬통에 하다못해 귤이라도 몇 알씩 넣어 돌려주며 친정 어머니에게 보답까지 했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걱정거리 없는 결혼이었죠.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불운의 그림자가 어느 날 불쑥 날아들었고, 그 불운의 시작은 예비 시모와의 아주 사소한 대화로부터 시작되었죠. 예, 며느라, 일전에 사부인께서 가져다 주신 김치 말이다. 아, 네네 어머님. 안 그래도 엄마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나름 신경 쓴다고 써봤는데 어머님 입에 맞았을지 모르겠다면서요. 마침 잘 되었구나. 걱정 많이 하고 계신다니. 사부인께 대신 좀 전해주련? 사부인께서 우리 집에 도둑을 보낸 줄은 몰랐다고. 네? 도둑이요? 그래, 도둑. 사부인 김치가 잘 익은 것이 얼마나 맛이 나는지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그 김치 하나만 두고도 끼니마다 밥 2억으로 뚝딱이더라 얘. 깍두기는 또 어찌나 시원하고 아삭아삭한지. 너무 아까워서 아껴 먹는 중이란다. 에이, 밥도둑 얘기셨구나.
전 또 두 분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순간 걱정했잖아요. 암튼 어머님 말씀 잘 전할게요. 엄마가 많이 기뻐할 거예요.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며 밑반찬들이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삶의 행복인 뿐이라. 사부인 주변 분들은 참 행복하겠네. 사부인처럼 좋은 지인을 곁에 두어서 그 맛난 반찬과 김치를 종종 얻어먹을 수 있어서. 친정엄마 반찬이랑 김치가 고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뭐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친정엄마가 먼저 수시로 반찬통 가득해다 드리겠지만요. 그래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 건 또 뭔데요? 아니, 난 그냥 식구도 몇 없는 시댁이 김치니 반찬이니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치운다면서 흉이라도 보일까봐 그러지. 괜찮아요. 친정엄마는 원래도 나누는 일이 행복인 분인데 저희는 지인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잖아요. 언제든 말만 하세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일전에 먹었던 그 김치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요? 아, 오해하지는 말어. 사부인 김치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길래. 그때까지 저와 친정 부모님, 그 누구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저의 결혼을 뒤흔들어 놓은 불운이 유독 맛있는 친정 엄마의 김치가 원인이었다고는요. 잘못된 투자로 한 번에 가난뱅이가 되어버린 처지였던 예비시모는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민으로 남몰래 전전긍긍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예비시모의 눈에 친정어머니의 김치는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었던 거죠. 예비시모로부터 친정어머니의 김치를 몇 점 얻어먹은 지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예비시모를 찾아와서 그때 먹은 김치 좀 나누어 달라고 떼를 써댔으니까요. 그런 일이 몇 차례 거듭되자 예비시모는 친정어머니에게 대량의 김치를 아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비시모는 친정어머니가 딸 자식을 사랑하고 사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듬뿍 담아 정성껏 담근 김치를 받아다가 지인들에게 매일같이 몰래 돌리면서 맛을 배워주기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니의 김치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였죠. 일종의 시식회라고나 할까요? 그런 줄은 까맣게 모르는 친정어머니가 갈수록 늘어가는 김치 요구에 부쩍 지쳐가셨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시모는 확실하더구나. 뭐가요? 사부인 김치 말이다. 아, 맞다. 엄마가 김치 관련해서 부탁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먼저 해보렴. 내 얘기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일 테니. 솔직히 요즘 부쩍 체력이 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이랑 김치를 나누는 건 무척이나 즐겁지만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당분간은 김치니 반찬이니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시기라뇨? 확실하다는 얘기도 그렇고 하실 말씀이라는 게 대체 뭔지. 무슨 얘기기는 사부인 김치가 떼돈 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라는 얘기지. 사업을요? 친정 엄마의 김치를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서도 그동안 사부인한테 받아온 김치들로다가 동네 아줌마들 불러 모아놓고서는 시식회를 열어봤어요. 그때마다 매번 반응들이 최고더구나. 장금이가 따로 없다는 둥, 돌아가신 친정엄마한테 미안할 정도로 맛있다는 둥. 이만하면 김치 사업에 한번 도전해볼 법하지 않겠니? 잠깐만요. 친정엄마가 해다준 김치를 동네 아줌마들한테 돌렸다고요? 친정엄마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업 아이템이 될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요? 뭐 사부인한테 미리 말하지 못한 점은 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해. 마음부터 너무 들떠버려가지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를 못했어. 그럴 겨를조차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하니. 죄송한데요, 어머님. 친정엄마는 그런 줄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 몸살까지 났어요. 어머님이 해달라는 만큼 매일같이 김치를 담그느라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저께는
김장도까지 큰 걸로 몇 개 샀어요. 어머님이 친정엄마한테 묵은 김치도 한번 맛보고 싶다고 부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사부인을 향한 호의였고 정성이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달랐던 모양이네요. 그까지 몸사 까이 거 약값 대주면 되잖니. 돈방석이 눈앞에 놓였는데 몸살 따위가 무슨 대수라고. 어머님. 하여튼간에 난 사부인의 김치가 우리한테 돈방석을 안겨줄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사부인한테든 사돈한테든 가서 전해. 사업자금은 내가 어떻게든 땡핏이라도 내어댈 테니 사돈댁들은 김치 레시피를 가지고 나랑 동업 한번 해보자고. 예비시모는 김치 사업이 대박 아이템이라는 확신을 혼자서 품어버렸고 그렇게 저와 친정어머니를 매일같이 들볶아대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어떻게든 빚을 내어 사업 자금을 댈 테니 친정어머니의 레시피로 김치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들볶음이었죠. 예비시모의 김치 사업 제안이 저희 입장에서는 들볶는 걸로밖에 보일 수 없었던 이유는 저나 친정 부모님이나 모두 김치 사업에 회의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저희 식구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 쪽 사업가 친구들을 통해 나름 물어도 보고 컨설팅도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도 친정어머니의 김치 맛은 인정하되 사업 아이템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더욱이 요식업이라는 게 말이 쉽지 산전수전 다 겪은 경력자들한테도 만만치가 않은 거잖아요. 이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일 수밖에요. 그럼에도 예비시모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와 친정 부모님이 동업 제안을 아무리 거절해도 이튿날이면 안면 몰수하고 나타나 구체적인 사업 구상도 없는 동업 제안을 뜬구름 잡듯이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죽어라고 끈질기게 들러붙으며 저와 친정 부모님을 괴롭히던 예비시모는 급기야 왜 있잖니? 내가 땡핏을 얻어서라도 책임지겠다던 사업자금 말인데. 죄송한데요 어머님. 매일같이 이러셔도 저와 친정 부모님의 대답은 변하지 않아요. 친정엄마의 김치는 비록 맛있기는 해도 사업 아이템으로는 아니라는 것이 저희 쪽의 결론이거든요. 사업 시작도 전부터 너무 걱정부터 앞서는 거 아니니? 음식이 김치가 맛만 있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말이야. 사업이라는 게 어디 돈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거야지 말이죠. 솔직히 그 큰 돈을 심지어 빚까지 져가면서 투자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려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플랜이라도 있어야죠. 식자재는 어디서 어떻게 수급할 건지, 생산 라인은 무슨 돈으로 마련할 것이며 판로는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당장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방향성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플랜이요. 아유 말 많다. 넌 말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얘. 그래서 사부인이 음식 솜씨가 좋아진 건가? 말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딸 자식 식탐 채워놓느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그동안 쭉 봐오셨잖아요. 식탐 같은 거 별로 없거든요. CM이 말 함부로 잘라먹지 말라는 얘기다. 네가 입만 열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부터 해대는 바람에 내가 아까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니. 어머님이 요즘 들어서 저랑 친정부모님을 오죽 괴롭혔으면 제가 이러겠어요. 거 됐고 내가 땡빚을 내서라도 책임지겠다던 사업 자금 있잖냐. 그 땡빚을 낼 구석을 찾기 어렵더라. 그래서 솔직하게 사업 자금을 댈 수 없게 생겼어. 그런데요. 결혼 자금을 좀 빼서 김치 사업에 쓰자꾸나. 네? 결혼 자금을요? 혹시 그게 어떤 돈인지 잊으셨어요? 어떤 돈이기는 어차피 사돈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지. 사돈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면 기왕지사 우리 김치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고. 더는 들어드릴 수가 없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예비시모는 급기야 본인이 땡빚을 내서라도 책임지겠다던 사업자금마저 친정 부모님에게 떠넘기려고 들었어요. 과도한 주식 투자로 인해 신용이 바닥이었던 예비시모의 처지로는 사채 말고는 손 벌릴 곳이 없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예비시모는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고스란히 입에 올리고야 말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부담하기로 했던 결혼식 비용을 전부 빼다가 김치 사업에 투자하라면서 억지를 부려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이야 요즘 유행하는 스몰 웨딩 형식으로 돈 안 들이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비시모의 황당한 행태를 지켜보는 저와 친정아버지는 참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예비시모는 당시 유행하던 스몰 웨딩이 시모가 원하는 만큼만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조차 알아보지 않은 채로 그저 사업 욕심에 빠져 아무렇게나 우겨대고 있었을 뿐이었죠. 무척이나 황당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준비한 결혼식은 사랑하는 딸 자식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선물이기도 했기에 그 돈을 빼다가 사업에 투자하라고 때를 써대는 예비시모에게 화가 참 많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저와 친정아버지의 반대도 불구하고 예비시모는 아주 한술 더 뜨고 나서더군요. 이번에는 스몰 웨딩이 불만족스럽다면 결혼식을 최대한 호화스럽게 치러버리자고 바락바락 우겨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최대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꾸려 최대한 많은 하객들을 불러다 놓고는 하객들이 가져다 바칠 비싼 축의금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 돈으로 사업자금을 대면 된다나 어쩐다나. 물론 호화스러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친정아버지에게 떠넘기려 들었고요. 사실상 친정아버지더러 사업자금을 해놓으라고 때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생각이었죠. 그런 예비시모의 행동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판단한 저는 예비신랑에게 예비시모가 허황된 김치사업 욕심을 단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설득해보자며 부탁했지만 오히려 그게 결정적인 화근이 되고야 말았어요. 넌 벌써부터 시어머니랑 등지고 살려고 그러냐?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니면 명색이 사업가의 딸 자식이랍시고 가난한 우리 엄마를 벌써부터 깔아뭉개겠다는 건가? 왜 이래? 당신마저 이렇게 삐딱하게 굴면 난 앞으로 어쩌라고? 삐딱한 건 너네 부친이랑 모친이겠지. 말 조심해. 장차 장인어른 될 뿐이셔. 너네 부친 모친이 아니라. 마침 얘기 잘했다. 장인어른이면 장인어른답게 사돈한테 사업 자금도 좀 대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디 없는 돈 내어놓으라고 했어? 어차피 결혼식 비용으로 쓰기로 했던 돈 그냥 그 돈 그대로 사업 투자 쪽으로 돌려보자는 얘기잖아. 어차피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똑같은 일인데 결혼식에는 쓸 수 있고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없는 이유라는 게 대체 뭔데? 당신 진짜 몰라서 이래?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충분히 설명했잖아. 시댁의 어려운 사정 충분히 감안도 할 겸 나를 위한 사랑의 선물인 셈이라고. 알아, 아는데 자꾸 모르고 싶어진다. 돈 있는 사람들 유세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어서 솔직히 실망이 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짠돌이로밖에 안 보여. 버젓이 회사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면서 그깟 사업자금 몇 푼 보태주는 것마저 아까워하는 짠돌이. 니네 아빠. 자꾸 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장인어른이라고 장인어른. 이게 보자니까 뭘 그렇게 꼬투리야. 니네 집안이 뭘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못났다 진짜. 야, 결혼식 비용 그거 우리 회사가 돈이 많고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그 여윳돈으로 대주는 거 절대 아니야. 친정아빠 입장에서도 업계 관계자들한테 미안한 마음 무릅쓰고 할인까지 부탁해 가면서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노후 자금까지 깰 각오로 나한테 마련해준 선물이야. 너랑 어머님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거기다 대고 뭐 짠돌이?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집안이냐고? 그만해. 그만하자고 좀. 아니, 할 말은 해야지. 우리 집안 대단한 집안 맞아. 근데 남아 굴러다니는 돈으로 결혼식 비용까지 턱턱 가뿐하게 내줄 만큼 부잣집이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굽어 살피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각별해서 그래서 대단한 집안인 거야. 알긴 아니?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
해야 되면 해야겠지. 친정 부모님 가슴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런 결혼 굳이 할 이유 없으니까. 파혼할 땐 하더라도 우리 엄마 사업 자금은 대놓고 파혼해. 제정신이니?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니야? 그럼 어쩌냐? 우리 엄마는 엄마대로 사업으로 집안 다시 일으킬 생각에 부풀어 있지. 근데 내가 봐도 지금 우리 엄마 부풀려 놓은 건 니네 엄마 아빠고 우리 형편에 동 나올 구석이라고는 니네 엄마 아빠밖에는 없는데. 최악이다. 내가 너 같은 거 뭐 좋다고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만하자. 우린 여기서 안녕이야. 그렇게 저는 분명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고 예비 신랑도 예비 시모에게 파혼당했다는 사실을 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사업 욕심은 파혼마저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강한 집착으로 번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파혼하기 전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버젓이 들러붙었어요. 친정엄마의 김치 레시피로 동업을 해보자고요. 물론 사업 자금은 친정 쪽에서 해놓으라는 식이었고요. 사람이 염치도 없이 말이죠. 오래지 않아 친정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고 저는 친정으로부터 예비 시모를 쳐내기 위한 참교육을 준비했어요. 저와 친정엄마가 파혼하고 남남이 된 어머님. 맞다. 이제 어머님 아니게 됐죠. 암튼 여사님을 만나자고 청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긴 뭐겠어. 김치 사업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단도리 칠 작정이겠지. 아니요. 하죠. 하자고요, 김치 사업.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보렴. 나 숨 넘어가기 전에 얼른. 친정은 김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는 없어요. 물론 사업 자금을 댈 여력도 없고요. 대신 친정엄마의 김치 레시피를 여사님한테 판매할게요. 말을 마친 저는 예비 시모에게 계약서를 하나 건넸어요. 친정엄마가 김치 레시피를 숨김없이 제공하면 예비 시모는 거액의 레시피 값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의 계약서였죠. 계약서에 적힌 레시피 대금은 예비 시댁과 시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지만 그래서 잠시 고민에 잠겨있던 예비 시모는 친정엄마에게 거액의 레시피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뻔하죠. 당장 어떻게든 친정엄마의 레시피를 확보한 뒤 일단 사업부터 시작해 놓으면 거액의 레시피 대금이야 사업 수익으로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심산, 그리고 탐욕이요. 며칠 뒤 친정어머니가 레시피를 전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날,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는 10원 한 장 들고 오지 않았으면서도 일단 레시피부터 내어놓으라며 뻔뻔한 얼굴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런 사태를 미리 예상했던 저와 친정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뻔뻔한 예비 시모를 도저히 못 이겨 먹는다는 척 김치 레시피를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한창 김치 레시피를 전수받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깽판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니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몰락한 건물주 신세가 되었기로소니 버젓이 눈앞에서 사람 무식한 년 취급하는 거야 뭐야? 음식 만드는 사람이 음식 앞에서 막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여사님. 지금 내 눈가리가 안 뒤집히고 배기게 생겼어? 계약서에는 레시피 대금이랍시고 입 떡 벌어지는 금액을 적어놓고서는 가르쳐준다는 김치 레시피라는 게 꼴랑 이거라니 말이 돼? 당연히 말이 되죠. 친정 엄마는 당신의 방법 그대로를 전수하고 있으니까요. 계약서대로. 아니, 인정 못해. 이건 그냥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김치 레시피일 뿐이잖아. 이건 사기 계약이야. 사람을 속여서 맺은 사기 계약이니만큼 완전 무효야. 사기죄로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꽁꽁 감춰주고 있는 특별 비법을 얼른 고스란히 내어놓든가 아니면 그냥 이 길로 수갑을 차던가 둘 중 하나는 선택해. 그랬어요. 사실 친정어머니의 김치에는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머니의 김치에는 예비 시댁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겠다는 진심만이 존재했고 세상 하나에 있는 딸 자식이 시부모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예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자식 사랑이 있었죠.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최상급 재료들만 고르고 또 엄선해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최고의 정성으로 김치를 담갔을 뿐, 이를테면 친정 엄마의 사랑과 자애로운 마음 그 자체가 특출난 김치 맛의 비결이었던 것이에요. 세상 가장 맛있는 음식의 숫자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숫자와 같다는 말과 같은 이치였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요, 여사님. 여사님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수완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뭐야? 비싼 최상급 재료만을 가져다가 한 포기 한 포기 차량으로 듬뿍 절여가며 정성 가득 담근 김치가 적당한 품질과 가격의 재료들을 대량으로 조달해 빨리빨리 만들어 팔아야 하는 사업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찌어찌 사업을 시작하는데 성공한다 쳐도 과연 수지타산이 나오기는 할까요? 절대 아니죠. 높은 원가와 적은 생산량으로 인해 적자 사례가 물보듯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이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냐. 장사는 음식이, 김치가 맛만 좋으면 그저 장땡이라고. 이것 보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사님의 사업은 시작부터 이미 글러 먹었다는 뜻이에요. 왜? 여사님 앞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제가 잘나거나 특별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 쉽고 흔한 내용이라서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모르고 싶어도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아주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논리라서요. 그걸 여사님 혼자 까맣게 모르는 채로 날뛰기만 해댔으니 당연히 사업 수완이 없다고 할 수밖에요. 그래서 김치 맛의 특별 비법은 꽁꽁 감춰두시겠다? 감추는 게 아니라 비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그럼 계약서는 대체 뭐야? 친정엄마의 레시피를 그대로 전수하겠다는 계약서였고 계약서 내용 그대로 레시피를 온전히 전수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나 지금 손에 칼 들고 있어. 말 똑바로 해. 칼이 아니라 총을 들고 있어도 없는 건 없는 거죠. 예비시모와 저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던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조용조용 김치를 담그고 있던 친정엄마가 마침내 완성시킨 김치 한 줄기를 손으로 뚝 끊어내더니 저를 향해 무언가 크게 소리를 지르려던 예비시모의 입속에 쏙 넣어주었어요. 얼떨결에 입에 들어온 김치를 우물우물거리던 예비시모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친정어머니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레시피로 예비시모의 눈앞에서 담근 김치의 맛이 예전에 먹었던 맛과 똑같다는 사실을 절감하고야 마는 표정이었죠. 엄마의 김치를 꿀꺽 삼킨 예비시모는 비로소 비법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고개를 숙였고 고개를 숙이기 무섭게 걱정이 들이닥쳤어요. 김치 사업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고 막상 가진 돈 한 푼 없는데 계약서에 서명한 거액의 레시피 대금은 친정 어머니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레시피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보이니만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계약서에 추가 조항을 삽입하는 거죠. 물론 상호 간의 동의 아래. 특별 조항이라면 어떤? 혹시라도 이자를 붙인다든가 분할 지급이라든가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주렴.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돈 만들어낼 여력이 없어. 걱정 마세요. 약속 하나만 지켜주면 됩니다. 다시는 저와 친정 근처에 얼씬조차 거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그 약속을 계약서에 추가 조항으로 삽입하는 대신 조건 하나를 덧붙일게요. 만약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한 번이라도 저와 친정을 또다시 괴롭힌다면 그날로 레시피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물론 지급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저희 측 대응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잘 생각해요. 저랑 친정 딴에는 베풀 수 있을 만큼 호의는 전부 베푼 셈이니까 받아들이고 말고는 여사님의 몫이고요. 그날 예비시모는 저와 친정 근처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겠다는 추가 조항에 스스로 서명했어요. 물론 한 번이라도 저와 친정을 또 다시 괴롭힌다면 그날로 레시피 대금의 지급 의무가 즉시 도래한다는 조건에도 전적으로 동의했고요. 그렇게 비로소 저와 친정은 예비시모를 완전하게 쳐내고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는데요.
사실 저는 참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처음 계약서를 쓰던 순간부터 레시피 비용을 받을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어요. 다만 예비시모의 사업 욕심으로 인해 시달려왔던 저와 친정의 일상에 평화와 안식을 되찾아주기를 위한 꾀를 내었던 것일 뿐이었죠. 저와 친정아버지는 작은 웨딩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파혼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좋은 웨딩 플래너가 되었고요. 예비시모와의 갈등을 헤쳐나오며 호의가 거듭되면 호구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빠질 법도 했지만 저와 친정아버지는 그런 괜한 걱정 따위가 아닌 세상과 사람들을 믿어요. 호의를 호구로 받아들였던 건 예비시댁이 애초부터 글러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을 뿐이죠. 세상에는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친정아버지는 요즘에도 신혼부부들의 감사 인사를 종종 받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이윤을 낮춰가면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축복을 더 크게 만끽할 수 있는 결혼을 치를 수 있게 해준 그 배려에 대한 감사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면 더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 저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